나는 솔로여서 괜찮았지만 그녀는 유부녀라.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았어. 사회적으로도 부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지독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볼게. 그렇게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연애를 6개월 정도 쉬었고, 나는 그렇게 연애 휴식기를 보내는 동안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거기에서 나는 손예진이 했던 말이 뼛속 깊이 박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손예진의 대사가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2명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바람폈던 여자친구를 한 번 더 이해하기로 했어. 나는 그래서 있었던 지난 일들은 모두 털어버리고 고지식한 나의 연애관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너무 진지충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하자. 나도 즐겨야지. 내가 일편단심이고 상대방에게 일편단심을 강요해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구나. 상대방의 성향과 성격을 이해하자. 내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주입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나는 직장에서 A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 우리는 직장이지만 예체능 쪽이라 프로젝트도 많고,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한 인원은 외부에서 데리고 와 함께 작업을 하지. 프로젝트 작업하면 길게는 6개월, 짧으면 1달 정도 하고, 각자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 방을 구하는 사람도 통학하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지.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따라 졸업 후에도 대학교 동기와 선후배, 그리고 다른 학교지만 같은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됐고, 흔히 말하는 뉴페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직업이야. 아무튼 이러한 환경에 A라는 프로젝트를 직장에서 시작하게 됐고, 10명 정도 부족에 외부에서 초청해 함께 작업하게 됐어. 그 10명 중에서 아는 사람이 6, 4명은 모르는 뉴페이스와 함께 하게 된 거지. 우리는 프로젝트를 하면 전체 회식,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더라도 소그룹 회식 엄청 다양하단 말이야. 그렇게 함께 작업하며 나는 언제 어디서나 재밌는 애드립과 공감 능력, 텐션도 있는 편이라 모두에게 인기 있었지. 그렇게 프로젝트를 위한 외부 사람들과 친구처럼 친해졌고, 그 중에 한 친구를 이야기해볼까 해. 그 친구는 나보다 2살이 어린 친구였어. 유부녀였지. 그녀의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과 육아로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그녀가 된 듯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의 입장에 서서 너무 공감을 해주게 됐어. 그러다 보니 그녀는 나만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나는 공감해주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늘었지. 나는 그때 알았어. 그녀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그건 다들 본능적으로 알잖아. 근데 사실 과거부터 나의 특기 중에 하나는 결국 여자들이 나에게 먼저 고백하게 만드는 게 특기였어. 전에 말했지만 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꾸준히 고백을 받아왔고, 내가 그걸 모르는 척하면 여자는 점점 더 큰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오빠 시간 있어요? 시간 나면 밥 같이 먹어요. 밥 먹자. 밥 먹게. 몇 시에 어디로 와. 이런 식으로 대학생 때의 여러 명의 여자들도, 지금 말하는 그녀도 내가 그냥 평소와 같은 시선과 텐션으로 대하면 그녀들은 점점 큰 표현을 하게 돼서 지금 말하는 그녀의 속마음도 나는 눈치를 알아채버렸지. 그런데 사실 이건 나의 특기보단 내가 중학생 때 좋아하는 한 여자에게 여러 번 고백했는데 매번 거절당하다 보니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의 기술이 생겼던 것 같아. 이 글을 쓰다 보니 나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자존감이 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프로젝트 작업을 마치고 3, 4, 5 회식을 하게 됐어. 6명쯤 됐던 것 같아. 어김없이 그녀는 내 옆에 앉았고 우리는 모두 걸쭉하게 취해 있었지. 기분은 기분대로 오른 우리는 2차까지 갔다가 3차 노래방을 가게 된 거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은 들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
맥주를 많이 마셨거든.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노래가 끝나는 타이밍에 화장실을 갔지. 근데 그거 알지? 한번 화장실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 게 귀찮아서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힘을 푸는 순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쾌락적인 순간이 없었어. 베스트셀러였나? 비우면 비로소 깨닫는 것들. 그때 내가 비우는 순간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지.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녀가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거야. 깜짝 놀랐어. 나는 그녀를 보고 뭐야 왜 나와 있어? 라고 말을 했지만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날 그윽하게 쳐다보는데 마치 무언가를 바라는 듯 보이더라고. 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들이 키스 뽀뽀하는 그 순간의 타이밍과 감정 모두 다 만들어낸 상황이니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눈빛은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 마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그 눈빛이 지금도 너무 강렬하게 기억되어 있어. 나는 예전에 눈빛을 3초 정도 마주치며 생각했지. 예전 같았으면 유부녀라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손예진이 말했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건가? 라고 생각하며 바로 키가를 해버렸지. 직장 동료가 같이 왔기에 바로 손으로 끌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손이 아니고 손목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나에게 질질 끌려가듯 노래방에 다시 들어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놀았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꾸 시선이 나에게 자주 오는 것을 느꼈지. 나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은 텐션으로 신나게 놀았고 그렇게 우리는 신나게 3차 노래방까지 놀다가 집으로 복귀하게 됐어. 다음 날이 되었고 어김없이 우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친해졌을 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그녀와 나는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그녀가 어제 한 건 뭐야? 라고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키스 네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해버렸지 라고 답장을 했어. 그 뒤로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고 A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달빵을 구했던 동료 원룸에 가서 다 같이 축구를 보며 치맥을 하기로 했어. 물론 나와 그녀를 포함 4명, 남자 2, 여자 2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축구와 치맥을 먹으며 술이 오르게 됐고 그렇게 집에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 술과 안주가 떨어지고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 다녀오기 대신 한 명을 지목해 다녀오기 게임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나와 그녀는 집에 남게 되었고 동료 2이 나가 술을 사오게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명도 무슨 관계였나 싶지. 아무튼 그렇게 2이 남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그녀에게 또 키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버렸고 빠르게 뒷정리를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제자리로 앉아 동료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어. 그 뒤로 우리는 지독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나도 그녀도 말이야. 지독히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지. 나는 솔로여서 괜찮았지만 그녀는 유부녀라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았어. 사회적으로도 부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진지했고 진심이었거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만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그녀의 남편에게 들키고 만 거지. 그녀는 원래 집에 가면 폰도 안 보고 안 만지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폰만 만지고 집중을 하니 남편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그녀가 나에게 전했고 나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데미지가 올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불륜 사실을 들키고 이렇게 저렇게 그녀와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됐지. 불륜을 들키고도 그녀는 나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더라고. 시간이 되면 여기로 와서 잠깐 만나자며. 만나면 차에서
남편과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어? 감정은 어때? 괜찮아?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둘이 있다 보니 또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보내곤 했지. 그렇게 우리는 6개월 정도 들키지 않고 연애를 했고, 들키고 나서 연애라는 관계는 아니지만 3개월 정도 차에서 시간을 보냈어. 결론은 그녀는 나를 끝까지 지켜줬어. 그녀는 이제 연락은 우리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라며 연락이 왔고, 나는 그 연락을 받고 혹시 너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라고 물어봤지.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나와 그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이 일로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사람 집에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지는 말자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 그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결혼생활, 육아 등 너무 힘들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받지 못했던 일들 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노력해보며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녀의 남편과 만난 적도 연락 온 적도 없어. 그녀가 나를 사랑해줬던 마음, 나를 지켜준 마음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고 생각하는 것들, 경제관념 등 나와 너무 비슷했거든. 그녀의 그런 모습을 남편도 알고 있을 거고 가정을 파괴하기 싫은 이유였던 것 같아.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소홀해지는 것 같더라고. 결국 다시 잘 사는 그녀를 보며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본능적으로 카카오톡을 열어보게 된 거야. 동생아, 어제 내가 집에 안 들어간 거 남친한텐 비밀로 해줘 라고 보내져 있더라고. 나는 그때 머리가 뜨거워졌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외모의 남성입니다. 나의 연애 스토리 4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해. 4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할게. 다른 분들과 같이 반말로 작성할 건데 나의 이야기는 거짓과 과장된 내용이 없이 100% 적어보려고 해. 우선 지루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연애를 시작했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0명 정도와 연애를 했어. 우선 나를 소개해보자면 평범한 외모지만 재미있는 입담과 남다른 공감 능력 때문인진 몰라도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인기가 많았지. 예를 들어 남들은 주절주절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100가지의 애드리브를 한다면 나는 남들이 100번을 쳐서 못 살린 애드리브를 한 번만 쳐도 무조건 빵빵 터지는 스타일이라 나랑 술 마시면 재미있단 소문이 학교에 자자하기도 했어. 그래서 선배, 후배, 동기할 거 없이 많이 술 마시고 놀았던 것 같아. 또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 대입이 잘 되는 편이라 나는 격하게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었지. 물론 가식으로 공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대입이 잘 돼서 그 감정까지 느껴지는 편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나는 위에서 말했듯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니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서도 연애가 끊이질 않았어. 아 참,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체능을 해왔고 대학교는 전공 1위 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 공부도 잘했고 체력도 좋았는가 봐요. 예체능 쪽이 너무 좁다 보니 분야에 대해선 밝히지 않도록 할게. 나는 연애가 끊이질 않아 그런지 신기하게도 연애 상대가 있는데 항상 나에게 고백하며 플러팅하는 여자들이 많았어.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도 일편단심이라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집중했고 대학교 여자들 사이에선 내가 진국이라는 평판을 받았지. 그런데 나도 남자인지라 지속적으로 플러팅하는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호기심이 생겼던 적도 있어. 그럴 땐 나도 약간의 밀당만 하고 결국엔 여자친구에게 집중을 했지. 여기까지 글을 적으며 일편단심이라고 하기엔 연애가 너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나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일편단심이거든.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나의 전공은 정규 수업 이외에 밤에 전 학년이 모여 작업해야 할 때도 있고 본인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작업해야만 하는 쪽이라 자취를 해야만 대학교 생활이 가능했어.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취업계를 쓸 수 있어 학교를 다니며 직장도 같이 다닐 수가 있었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모든 수업을 빠져도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수업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5일 내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는 날만 출석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곤 했어.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했고 나의 여자친구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 여기서부터 나의 연애관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된 사건이 있었어. 나는 비정규직 취업계였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진짜 열악한 곳이라도 지원해봐라. 대학생 때 미리 경험을 많이 해봐야 졸업하고 나서 어떤 곳이 좋고 나쁜지 경험할 수 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을 권유했고, 여자친구는 결국 단기 취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하는 날이면 아는 동생네에서 지내게 된 거고, 수업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함께 살던 자취방에 와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지. 대학 생활 중 서로의 취업 때문에 매일 함께 자취방에서 지내던 패턴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는 커플로 바뀌게 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보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과 술, 문화생활을 즐겼어. 그런데 어느 날이야. 여자친구가 항상 오는 요일인데 오늘 작업이 늦게 끝날 것 같다며 오늘은 동생네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학교에 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우리 쪽이 너무 유동적인 부분이 많거든. 오늘 부족한 작업을 끝까지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알았어, 그럼 작업 마치고 동생네 들어가 연락 하나 남겨줘. 나 먼저 잠들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는 아침에 학교에 왔고 우리는 평소와 같이 점심도 먹고 수업이 끝나면 자취방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 여자친구는 잠들었고 나는 그날따라 뭔가 찝찝함과 알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거야. 나는 이상하게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본능적으로 카카오톡을 열어보게 된 거야. 카카오톡에는 여자친구가 일하러 갔을 때 지내는 동생과 여자친구가 취업하는 곳의 선배 카톡이 맨 위에 있더라고. 가장 최근에 대화를 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침착하게 아는 동생 카톡을 먼저 열어봤어. 물론 아는 동생도 우리와 같은 전공이라 서로 아는 관계였고, 동생 카톡에는 동생아, 어제 내가 집에 안 들어간 거 남친한텐 비밀로 해줘 라고 보내져 있더라고. 나는 그때 머리가 뜨거워졌고 심장은 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밑에 취업한 선배의 카톡을 열어봤어. 아직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 가쁜 숨을 내쉬며 쉼호흡을 하면서 읽었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과거부터 읽어보면 마치 썸 타듯 알콩달콩한 내용으로 시작해 점점 날짜가 지날수록 성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 나는 그 카톡을 읽고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소리치며 깨웠고 여자친구는 놀란 듯이 일어났어. 나는 여자친구에게 카톡 다 봤어. 너 이거 뭐야? 라고 말했고 여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울며불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 나는 아무리 화를 내도 가라앉지가 않아 자취방에 뛰쳐나갔고 여자친구도 따라 나오더라고. 여자친구는 대학교 자취촌에서 누가 보던 말던 밖에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빌어. 나는 또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땡땡아 일어나,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웠어. 나를 두고 바람을 핀 여자친구지만 모르는 사람들 또는 같은 과 사람들이 볼까 싫기도 했고 야외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취방에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눴지. 여자친구는 직장 선배가 나한테 잘해줘서 호감이 생겼던 것 뿐이야. 그래서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도 감당할 테니까 용서해줘. 하더라고. 나도 울며 힘든 감정을 정리하고 결국엔 용서를 해줬어. 나는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땡땡아,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앞으로 이 이야기 안 꺼낼 테니까 너도 이 일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일을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했고, 우리는 평소와 같은 연애를 이어나갔지. 그렇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로 정규직이 되어 저 사건 이후로 10개월 정도 더 연애를 하다가 서로 정규직이 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몸이 멀어지다 보니 마음도 멀어져 헤어지게 됐어. 대학 생활 중 다양한 연애 스토리가 있었지만 위 스토리가 나의 연애관을 바꾼 이야기라 작성해봤어. 물론 지금도 그 용서해준 마음은 후회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듯 나는 연애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해준 거야. 첫째, 내가 아무리 일편단심이어도 상대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소용이 없다. 일편단심일 필요가 있나? 나도 즐겨야 되나? 괜히 나만 끙끙했던 것 같네. 둘째, 남자가 이성에 대한 유혹이 더 많은 건 알지만 여자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역시 세상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다. 셋째,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면 바람이라는 것도 용서가 가능한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위에 3가지 정도 연애관의 관점이 바뀌고 느낀 것 같아. 지금까지의 내용이 나의 연애관을 바꾸게 된 연애 스토리였고, 다음 연애 스토리는 정말 스펙타클해. 지금 위의 내용도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누락했지 거짓 없이 100% 진실이고, 앞으로 연재될 내용도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과장이 없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 보려고 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